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그런 큰 잘못을 했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구덩이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힘든 부분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생은 전생과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면서 지었던 카르마, 업보, 이것이 이제 이번 생을 계획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부모님 아래서 자라서 누구보다 그런 고생도 하고 시련도 겪고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전생의 카르마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생이 전생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 전생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참 많이 그랬어요. 저같이 IQ 89의 전문대 출신이고 영어 한마디 하지 못하고 학창시절 공부는 꼴찌였고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였던가 수학 점수가 0점이었습니다. 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찍었는데 다 피해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공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한달 성적이 바닥이었고 가고 싶은 대학도 가지 못했고 나중에는 흔히 말하는 그런 따라지 이렇게 불리는 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제가 공부를 못해서 좋은 학교를 가지를 못했고 그런 곳을 나왔는데 모든 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삶을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코칭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단 몇 개월 만에 책을 쓰게 도와주었고 그리고 유튜브, 강연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부자들에 비해서 쓸데없는 생각이 많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고 참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기에 앞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에도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약점, 단점, 감추고 싶은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은 전생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이번 생에서는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왔던 한 사례자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작년 4월경에 부산에서 책을 쓰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현재 부산 교육청인가? 그곳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하반신 마비 장애자시더라고요. 직접 부산에 차를 몰고 제가 있는 저희 회사가 있는 분당까지 오신 거예요. 저희 영상과 책을 보고 무조건 김도사를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막 그 휠체어를 타고 운전을 하고 왔고, 또 우리 회사 사무실까지 휠체어를 타고 또 올라오셨어요. 야, 저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부산에서 건강한 사람도 4-5시간을 그렇게 운전하기 힘든데 대단하세요. 자기 웬만한 거리는 다 이제 운전을 한대요.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또 이제 기가 차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등굣길이죠. 학교를 가고 있는데 위에 이제 상가 간판이 떨어진 거예요. 추락을 했는데 이 박혜정 씨의 척추를 강타를 했습니다. 척추를 강타하면서 심장이 이제 손상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하반신 마비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학교를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 장애자가 되었다.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이거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루 아침에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된 후로 정말 많이 이제 힘들어했고 괴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자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생각을 할수록 더 이제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면을 보기 시작한 거죠. 재활 치료를 하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용기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전국을 또 여행을 다니고 세계 곳곳을 또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혼자서 홍콩과 대만을 여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과 태국, 뭐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이제 곳을 여행을 했는데 22개국 정도를 여행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불굴의 도전, 정신, 용기를 가지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동안 자신이 여행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서 이제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이제 부산의 한 구청에서 책 쓰는 방법에 대한 12주 책 쓰기 교육 과정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무료로 이제 진행을 했고, 대구에서 강사가 내려와서 이제 강의를 했대요. 책도 몇 권 쓰지 않은 이제 강사가 강의를 했는데, 교육이 무료이다 보니까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들은 거예요. 교육이 다 끝난 날, 이제 12주 과정을 마치는 날, 그때 이제 강사가 책 쓰기 교육 과정이 있다. 여기 참여하면 무조건 책이 나오도록 도와주겠다. 반드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분이 500만 원을 카드를 또 결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믿고 있는데 이제 상담 2-3번 정도 상담 컨설팅을 받는 게 전부였고, 주제도 자기가 이제 정하는 그대로 하게 되었고, 제목도 목차 만드는 법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냥 이제 상담만 해주는 게 그냥 500만 원이었다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한 1년 정도 만에 이제 원고를 다 쓴 거예요. 근데 117매를 들고 온 거예요. 저한테 상담해 갔을 때. 이만큼 100매면 되는데 117매 쓴 걸 보고 제가 너무 많이 썼다. 원고가 좀 많이 질이 안 좋았습니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고, 목차가 또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투고를 해도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강사들, 코치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원고 좀 봐달라고 하니까 또 이제 몇백만 원만 주면 윤문을 해주는데 원고를 다듬어 주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이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분을 무조건 제가 목숨 걸고 가르쳐서 빠르게 책이 나오게끔 도와줘야겠다 해서 제가 이분의 이제 그 주제를 다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기획을 하고, 제목과 목차 만드는 방법을 다 전수를 해주고, 그리고 과제를 제가 받아가지고 또 일일이 제목을 만들어주고, 목차도 제가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해서 이제 원고를 거의 한 달 만에 온 걸 다 썼습니다. 작년 4월에 저를 찾아오셨고, 이분의 책이 7월 말인가 그때 책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지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시련은 축복이었습니다 인데요, 이 제목을 제가 만들어 주었어요. 이분의 삶 자체가 시련 그 자체이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정말 단단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선물했는데, 출판사에서 그대로 이제 이걸 사용을 했고, 이분의 책이 나오고 나서 KBS 1 사랑의 가족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박혜정 작가가 하반신 마비 장애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국내 전국 여행은 물론 해외 20여 개국을 혼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용기를 가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보통 사람처럼 살았겠죠. 하지만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물론 장애를 가진 게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더 밝은 면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밝은 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 장이라는 이 한계 껍질을 깨트리게 된 거죠. 저는 이분도 전생에서 어떤 카르마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제 영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카르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행복하기만 하고 힘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인생 자체가 저는 진짜 가시밭길이었지만 그 인생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 그 하나를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크게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180도 바꿔 놓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글 써야지, 책 써야지. 그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의 살아온 이야기, 스토리, 그리고 남들에게 없는 그런 것을 책에다 담는다면 인생이 아주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생은 전생과 이어져 있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장애, 질병, 그리고 자신의 콤플렉스, 힘든 그런 모든 상황들, 이러한 것들은 다 전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힘든 부분을 이겨내면 전생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생에서 이겨낸 것과 똑같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삶이 힘들다고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포기하고 손 놓고 있으면 전생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를 만나고 싶거나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에 가입을 하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